여러분, 트럼프를 뉴스로만 보면 정말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 오늘 무슨 생각으로 저 말을 한 거지? 어제는 전쟁이 곧 끝난다고 하고, 오늘은 2주에서 3주 더 강하게 때리겠다고 하고, 한국에는 도움이 안 됐다고 압박하고, 이란에는 석기 시대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즉흥입니다. 분노한 사람 같고, 충동적인 사람 같고, 세상을 자기 기분대로 흔드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말을 막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해서 같은 패턴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 패턴을 성격으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성격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교도 감정으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발언 뒤에 숨어있는 순서와 의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식 압박의 구조를 5개의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렇게 과격한 말을 먼저 던지는지, 그 다음엔 왜 항상 시장이 먼저 흔들리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사람들은 매번 당하면서도 똑같은 방식에 휘말리는지까지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트럼프가 또 말 3개 했네 수준이 아니라 다음에는 어떤 순서로 판을 흔들지 여러분이 직접 읽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 돈을 지키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딱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착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결과보다 먼저 공간을 장악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쟁을 하든 관세를 때리든 상대를 압박하든 협상을 흔들든 그는 먼저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 기준점부터 바꿉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범한 협상가는 우리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훨씬 더 극단적인 말을 던집니다.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 상상 못할 수준으로 압박하겠다. 몇 주 안에 정리될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 숫자를 크게 던지면 나중에 조금만 낮춰도 사람들은 그걸 후퇴가 아니라 양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부동산에서도 똑같습니다. 시세 10억짜리 집을 15억에 내놓으면 나중에 12억에 팔아도 상대는 3억을 깎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론 시세보다 비싸게 산 거죠. 트럼프의 방식도 이겁니다. 처음에 석기 시대를 던져 놓으면 나중에 제한적 공습이나 부분 협상만 해도 세상은 그래도 생각보다 덜 갔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즉, 그의 첫 발언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판을 유리하게 세팅하는 사전 작업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발언은 단순히 상대국만 겨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 지도자, 미국 내 여론, 월가, 언론, 동맹국, 군수산업, 지지층, 이 모든 청중이 동시에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문장은 화풀이가 아니라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겨냥하는 정치적 투사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의 강도에만 놀라다가 정작 진짜 중요한 걸 놓칩니다. 바로 그 다음 수순이죠. 트럼프식 플레이의 핵심은 말 그 자체보다 그 말이 만든 반응의 연쇄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강한 발언을 하면 누가 먼저 움직일까요? 언론이 제목을 뽑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버튼을 누릅니다. 유가가 꿈틀거립니다. 환율이 움직입니다.
국채 금리가 흔들립니다. 방산주, 에너지주, 반도체주, 항공주가 제각각 반응합니다. 즉, 트럼프는 말을 던진 뒤에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봅니다. 이건 마치 호수에 돌을 던져놓고 파문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말만 했는데 왜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그 이유는 시장이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의 확률을 가격에 반영하는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전면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유가는 먼저 반응하고 안전자산이 움직이고 위험자산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의 확률을 다시 쓰는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가 SNS를 자주 쓰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공식 성명은 느립니다. 기자회견은 준비된 문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SNS는 다릅니다. 즉시 던질 수 있고 수위 조절도 자유롭고 의도적인 모호함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모호한 말은 시장을 더 크게 흔듭니다. 정확히 100을 말하면 사람들은 그 숫자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조치, 매우 강한 대응, 생각보다 더 큰 것,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각자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대개 낙관보다 비관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이 무서운 건 그가 반드시 행동해서가 아니라 그가 행동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시장에 먼저 유통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즉, 그는 때로는 미사일보다 먼저 심리를 발사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란, 베네수엘라, 관세, 동맹 압박이 전부 하나의 구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표면은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먼저 말로 판을 흔들고 그 다음 반응을 관찰하고 이후 가장 유리한 지점에서 압박의 강도나 협상의 폭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스라엘 같은 변수들이 왜 중요한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트럼프식 정치에서 흥미로운 점은 문제가 항상 양자 대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미국 대 이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안에 이스라엘, 사우디, 유럽, 중국, 한국, 일본, 심지어 국제 유가와 달러까지 다 얽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 복잡성을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지렛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란 문제는 단순히 중동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면 에너지 가격이 움직이고 에너지 가격이 움직이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흔들리고 그러면 금리 전망이 바뀌고 금리 전망이 바뀌면 미국 증시뿐 아니라 한국 증시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나온 한 문장이 서울의 투자자 계좌에도 도달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트럼프는 단순히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무기처럼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존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직접 모든 걸 실행하지 않아도 동맹국, 지역 세력, 기존 갈등 구조가 이미 판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아도 주변에 이미 마른 장작이 쌓여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때로는 자신이 직접 해결사가 되려 하고 때로는 관전자처럼 보이다가 때로는 갑자기 가장 강한 발언을 던지며 중심으로 복구합니다.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건가? 이스라엘이 먼저 움직이는 건가?
이건 협상용인가? 진짜 군사 행동의 전조인가? 이 질문이 많아질수록 시장은 불안해지고 정치적 레버리지는 커집니다. 즉,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그 불확실성을 가장 크게 말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 자리를 트럼프는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가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갈 것처럼 보여서 상대를 먼저 꺾으려는 걸까? 바로 그 지점이 이 플레이북의 핵심 고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트럼프는 실제 행동보다 행동 직전에 공포를 최대화하는 데 능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항상 허세를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말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협이 더 무서운 겁니다. 즉, 100% 허풍도 아니고 100% 확정도 아닌 그 애매한 구간을 가장 잘 활용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 입장에서는 설마 진짜 하겠어? 라고 버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 읽으면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중간 단계에서 계산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트럼프식 협상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는 반드시 모든 걸 실행해서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먼저 물러서게 만들어 실행 비용을 줄인 채 이익을 얻는 구조를 선호합니다. 이건 기업가의 사고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래는 전면전으로 다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상대가 이미 겁을 먹고 유리한 조건을 내놓는 거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식이 시장에는 굉장히 잔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속 중간 공포를 가격에 반영해야 하거든요. 오늘 강경 발언, 내일은 확전 우려, 모레는 협상 가능성, 다음 날은 다시 압박 강화.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팔고 내일 후회하고 다시 사면 또 다른 발언이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트럼프 시기에는 뉴스를 많이 본 사람이 꼭 유리한 게 아니라 뉴스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종종 구조보다 속도를 보여주고 속도에만 반응하면 우리는 패턴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트럼프는 단지 대통령이 아니라 심리전의 진행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이 모든 플레이가 결국 전쟁 이야기만이 아니라 돈 이야기로 기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국제 이슈를 보면 저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정학적 긴장은 결국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흔들리고 물가가 자극되고 금리 전망이 바뀌고 환율이 흔들리고 외국인 수급이 변하고 한국 증시가 출렁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크고 대외 변수에 민감한 시장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단순히 전쟁만 건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세, 동맹 압박, 방위비, 공급망, 중국 견제, 달러, 제조업 회기, 이 모든 의제를 하나의 큰 협상 테이블처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란 문제 하나만 보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건 하나가 아니라 그 사건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무서울수록 일반 투자자는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헤드라인만 보고 공포에 매매합니다. 둘째, 반대로 설마 또 말뿐이겠지 하며 리스크 자체를 무시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계기판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할 건 4가지입니다. 첫째, 육아. 특히 중동 리스크가 실제 공급 불안으로 번지는지 보려면 육아가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둘째, 달러와 환율. 공포가 커질수록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 국채금리. 시장이 전쟁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동시에 해석하는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한국 시장의 업종별 반응입니다. 방산, 정유, 해운, 반도체, 자동차가 같은 뉴스에도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보면 시장이 무엇을 진짜로 나로하는지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트럼프가 미쳤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의 말이 지금 무엇을 흔들고 있는가? 그 흔들림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 것인가? 뉴스는 늘 자극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돈은 자극이 아니라 구조를 따라 움직입니다. 트럼프를 읽는다는 건 그 사람의 감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흔드는 구조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읽는 순간 우리는 공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발 먼저 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는 정말 즉흥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세상을 흔드는 플레이어일까요? 그리고 원하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구조를 바탕으로 트럼프식 플레이북을 실제 사례별로 10단계로 더 촘촘하게 분해해서 시장, 전쟁, 관세, 한국 경제까지 연결해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